네, 안녕하세요. 선즈라디오입니다. 선즈라디오의 스페셜 게스트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은요, 이분 덕분에 좀 더 많이 듣게 되고 있어요. 네, 공공외교. 많이 회자되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요즘 대선전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관심이죠. 미국에서의 공공외교, 케이팩의 최강철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장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샤방샤방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우십니다. 네, 저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좀 해, 선지라디오 식구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이렇게, 여기 선지라디오에는. 예, 네, 아주 유명한 우리 장 PD님하고 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게 돼서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짝짝짝짝짝. 네, K-팩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단체인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KPEC은요, 네, 코리안 음, 아메리칸 네,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네, 약자고요. 네, 그리고 한국 음, 말로는 이제 미주 민주참여 포럼, 네, 이러한 단체인데요. 네, 주로 저희가 보수와 진보의 이런 분열을 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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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네, 공정, 네, 평화, 민주 어, 참여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로 네, 미주 한인 정치적 향상을 하고요. 또 더 네, 나아가서는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음, 미주동포들, 네, 네, 깨어있는 네, 함께하는 미주동포들의 힘을 모아서 네, 네. 일하는 비영 유권자 단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단체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지금 음, 저희가 뭐 웰컴이고요. 저희는 네, 저희의 정신은 네, 다시 말씀드린 함께하는 대중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의 네, 함께하는 목소리로 네, 우리의 그 아까 말한 정의, 공정, 평화, 음, 통일이라는 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뜻 있고 네, 열정 있고 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웰컴이고요. 현재 한 네. 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미천역에. 미 네. 전역에서 500명이면 정말 큰 단체라고 보거든요. 와, 미 전역에 다 이렇게 네. 포진해 있겠군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로 그 공공외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최강실 대표님한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멀리서 보는 안목. 그러니까는 네. 외교라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는 안목. 그다음에 가까이 들여다보고 빨리 행동하는 적극적인 행동파. 두 가지 멀티트랙이 되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누가 뭐 가끔 요즘에는 이렇게 네, 우리 장 PD님처럼 네, 인터뷰도 요청하시는 이제 한국의 언론사도 계시고 그런데 네, 네, 근본적으로 저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은 네, 평론가요, 분석가요, 네, 또 여러 학자들도 많이 필요는 하지만 네, 저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네, 또 우리 평화를 위해서 네,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저는 저 네, 스스로 네, 그냥 조직가요 활동가로서 네, 임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공외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가요? 예, 공공외교가 지금 그 장안의 화제고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나 뭐 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네, 강대국도 공공외교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네, 사실은 네, 캐나다나 또 호주나 많은 네, 중견국들도 굉장히 지금은 네, 관심을 갖고 네, 주요 어쨌든 아젠다로 삼고 있고요. 또 네, 사실 약소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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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넘어가서 한국 네, 같은 경우도 각 부처들, 뭐 네,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공공외교의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짧고요. 네, 그 공공외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 오, 공공외교의 본류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요. 공공외교가 뭐냐? 네, 보통은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공공하고 네, 외교라는 게 붙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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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사실 음, 우리가 공공외교에 반대다 하면은 네, 뭐 사적 외교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외교라는 것을 전통적인 외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전통 외교가 있고 네,
공공외교가 있고 이제 저희가 더 주장하는 신공공외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라는 거는 정부 대 정부 네. 그리고 외교관이 주로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외교의 근본은 국력, 즉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네. 힘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 이렇게 파생된 게 이제 외교의 네. 근본의 시작인데 네. 네. 저희가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근래 크게 변하고 있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과학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통신, 통신, 장 소통. PD님도 네. 장 PD님이 이렇게 혼자서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네. 이런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듯이 네. 특별히 통신기술의 발달 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네. 개인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한 게 큰 그렇죠.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각 나라에 있어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네.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물결, 민주조화 그리고 네. 또 어떤 스스로 그 대중의 파워들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어떤 그 질서들도 네. 이제 많이 이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어떤 변화 때문에 네. 이제 외교라는 것은 외교관만,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국민, 특히 일반 동포들도 네. 같이 참여하는. 네. 그래서 즉 정부 대 정부만의 외교가 아니라 네. 정부가 그 타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그 네. 타 국민에는 타 나라의 어떠한 그 NGO, 네. 기업, 네. 시민단체, 네. 네. 뭐 학교, 네. 수많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주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국민이 참여하고 동포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즉 신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의 가장 효과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 이외에 민간인들이 또 이런 동포분들이 또 해외에 이렇게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런 많은 한국인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 구심점이 없어서 못 해왔거든요. 근데 그 구심점이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케이팝 같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참 믿거라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뭐 물론 계속 해오셨지만은 그 있잖아요. 팬데믹 속에서도 활동하셨고 구체적으로 지난 몇 년간 해오신 활동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K-PAC은 설립된 지 4년 차인데요. 네네.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사실 한반도 평화입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네. 사실 정부 당국자들,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의 정부, 또 네. 미국의 정부, 네. 또 북한의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네. 에게만 이제 짐을 지우고 그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네네. 사실은 평화의 가치라는 것들을 네. 국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함께 동의하고 네. 참여했을 때 네. 그 토대가 길어지고 그 네.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4년 차 됐는데 그동안 이제 열심히 임했던 거는 네. 주로 교육, 에듀케이션에 힘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많은 포럼들을 했고요. 네.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또 미국의 어떤 평화의 가치, 헌법 가치와 어떻게 네. 부합하는지, 네네. 또 한반도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네. 우리가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까지도 또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평화의 가치로 그러한 그 아주 그 선한 영향력, 선한 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많은 포럼을 했고 예를 들면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진양 교수도 오셔서 그렇죠. 포럼을 네.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뭐 통일부 장관 김현주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오시고 네, 뭐 네. 김국현 교수 같은 경우도 오시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오시고요. 그리고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오시고 올 때마다 포럼을 많이 열었고 네. 근데 그것 외에도 가장 많은 간담회나 어떠한 포럼을 여는 거는 이제 미 연방의원들하고 직접 설득하러, 직접 홍보하고 예. 설득하러 다니시는 막 거죠? 2,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네. 찾아가서 네. 그분들의 디스트릭 오피스나 DC 네. 오피스에서 네네. 간담회를 해서 우리 네네네. 의 평화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요. 네. 개성공단이 얼마나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네. 북한에 개방을 하는데 네네네. 개성공단을 통해서
네. 북한 주민의 옷차림이 바뀌고 네. 북한 주민이 핸드폰을 600만 개, 700만 개 갖게 되는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고 네네네. 일방적인 책임과는 교류를 하고 함께 소통을 해야지 네. 더 우리가 뜻하는 그런 한반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연방의원들을 통해서 네. 간담회를 했고요. 또 네. 연방의원들을 우리 행사 포럼에 초청을 해서 네네. 대단히 이 포럼을 통해서 네. 이분들이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지지 발언들을도 네.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네. 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 네. 한국전 종전선언 국방수권법에 네. 어떤 상정에서 통과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네. 지금 종전선언 결의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50명의 연방의원들이 아. 사실 49명인데 이제 이번 주에도 또 한 분이 사인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50명이네요? 소식을 네. 곧 아마 내일 모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고 네, 또 네. 나아가서 네. 그런 일 말고도 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대잖아요. 모두가 꼼짝하지 못하는 시대지만 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어.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이 팬데믹이 이 미국까지 세계 최강대국 보건의료 뭐 경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그렇습니다. 휘청했어요. 아. 그 3월 초, 3월 중순경에 네. 미국 의료진들이 네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 맞아요. N95 네네. 의료용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뭐 UCLA 대학병원, 뭐 샌프란시스코, 뭐 어디죠? 스탠포드 대학병원 네. 의사 간호사들이 네. 그 농성과 시위까지 하는 그런 많은 네. 어려움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또 미 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네. 고펀드미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해서 네네. 저희 K팩에서만 한 거의 30만 불 가까운 가치의 N95 마스크를 UCLA 대학병원, 네. 뭐 흑인 지역 병원, 네. 센터, 뭐 경찰서, 네. 시애틀의 병원 그리고 네. 병원 의사들이 그 마스크 없어서 사실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각 대학병원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위도 있었고 농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때 지금은 미국을 도와야 할 때다, 미 네. 의료진을 도와야 할 때다 해서 네. 캠페인을 벌여서 네. 저희 K팩만 에서만 한 30만 불 가까운 N95 마스크 그거를 보냈는데 네네. 그때 보낸 이 사진은 지금 LA 밑에 카슨 지역에 있는 저기 마틴 루터 킹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흑인 지역에 있는 거기도 전달하고 또 UC 대학병원에도 전달을 하고 홈릴 센터도 전달하고 또 한인 지역의 병원도 전달하고 또 시애틀에 있는 그 하버뷰 커뮤니티 병원도 저희가 또 그때 시애틀 우리 멤버들한테 보내서 전달하고 또 저기 쿠오모 주지사 실로 저희가 전달을 다 해서 이게 쿠오모 지사로부터도 감사 편지들이 오고요. 그리고 뭐 UCLA 대학병원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인 같은 마음이 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놀라울 정도로 고맙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한 거는 바로 저희가 평화의 목소리도 전하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인 정치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영향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공외교라는 걸 하셨는데 공공외교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한 국가나 민족의 이미지를 좋게 아주 좋게 그래서 타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 너무 멋있다. 정말 너무 좋은 나라다. 이런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 우리 동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콩한쪽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조상들은 대문을 걸어잠지 않아요. 항상 콩한쪽 먹고 나눠 먹고 그런 정신들 우리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국에 사는 또 네. 미국에 사는 우리 250만 동포들이 네네네. 이런 걸 해놨을 때 그래서 그때 네. 당시에 저도 놀란 게 네. 저희도 페이팩으로도 모든 도네이션 네. 후원을 보내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 각 각 지역으로 한인의 각자 이렇게 각자 기부하라. 한인회, 네. 교회, 네. 뭐 경제단체, 네. 뭐 각 네. 동호회 또는 뭐 개인 네. 또는 뭐 평통 이런 네. 데들이 네. 각자 그래서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주 각 주유에서 네. 협조하셔서 네. 저희가 알기는 네. 지난 한 5월까지 네. 미 의료진 돕기 캠페인에 거의 네. 뭐 한 4, 500만 불 이상 거의 네. 뭐 네. 1000만 불 가까이의 네. 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네. 특히 주요 지역인 뭐 LA, 음. 아틀란타, 시카고, 네. 또 어디죠? DC, 시애틀 많은 주요 도시에서 네. 이런 좋은 캠페인이 이루어져서 네. 이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이런 인도주의적인 이런 도움은 네.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서 또 저희가 바로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네. 그리고 홍수 때문에 이제 완전 흥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 주민 코로나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와, 바쁩니다. 지금 듣기에도 바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는 한 40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40시간. 그러세요. 사실 저도 그 K-팩 그 단톡방에 이렇게 애드가 돼 있지만 다 팔로우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고 다들 정말 바쁘시게 일하시잖아요. 정말 40시간이 뭡니까? 400시간이 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그 공공외교 하면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네.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공감을 얻어내고 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공공외교다라는 말씀이 조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비주류고 정말 소수민족이고 했던 한국인들이 그 주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였고 네. 정말 다들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요. 아니 모른다기보다 집에 있어서 우리가 답답해서 표현은 안 했지만 좀 마음이 뿌듯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기부했거든요. 각 지역에서 그잖아요. 그런 걸 또 네.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네. 지방 예. 로컬 신문으로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이 참 어려울 때 이거 참 근데 거기에 그 캘리포니아는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K-팩의 활동이 또 엄청 네. 적극적이었고 또 컸다. 그리고 큰 금액들을 많이 기부하셨고 그걸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멋진 리더십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멀리서나마. 네. 지금 선즈라디오가 LA 지금 캘리포니아와 지금 메릴랜드 동부 메릴랜드가 같이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화상 연결하고 있는데 오디오가 자꾸 조금씩 이렇게 씹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니까 지금 해주세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스 그때도 같이 또 동참하면서 또 한국인의 위상도 높였고 그죠? 블랙 라이브즈 매러 시위는 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국이 네. 급격하게 사실 그동안 쌓였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문제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들이 네. 네. 폭발적으로 그 몇 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터져나온 건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민주주의 또 자유 네. 민주주의의 어떤 선진국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없을 때는 네. 그런 차별이 네. 구조화돼서 네. 이 사회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그 경찰관들도 뭐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의무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차별 속에서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행동들이 내재화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에 이미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났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데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그 우리 한국인들이 네. 저희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의 이민 역사가 지금 120년 정도 됐고, 네. 그리고 근래 90년 이후에 이민은 이제 유학 이민이나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지만 네. 그전에는 정말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와서 그렇죠. 어떤 성공의 아메리칸 오신 분들이 드림. 많은데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성공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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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네.
사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어 몰라도 영어만 잘해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지금은 아니죠. 한국어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게 가르치지만 그렇죠. 전에는 사실은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네. 자식들의 교육은 그냥 영어로만 하거나.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네. 성취, 음, 그러니까 일단 사회보다는 내 음. 개인적인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성취를 더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체보다는, 공공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변해줘야 돼요. 아, 우리나라가 네, 대한민국 세계의 존경을 받고 네,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네, 또 민주화도 이룬 유일한 나라로 된 거는 네. 우리나라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음, 민주주의나 일단 그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네, 우리는 네. 세계 최고의 현대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강국이에요. 아, 그런데 외국에 나간 우리 동포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네, 네, 이 그 각국에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네, 그러면서 92년에 LA 폭동이 났을 때 네. 사실은 그 폭동이 그때도 한일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흑백의 관계였어요. 네? 네, 흑백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그게 교묘하게 사실은 네. 한일 간의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방송도 많이 역할을 했어요. 미국의 주류 네, 방송들도. 그랬군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네, 흑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돌아섰냐면 네, 그때 당시에 많은 분 흑인 지역에서 리코스토어를 하고 마켓을 하고 많이 흑인들 커뮤니티에서 돈은 버는데 네, 네. 우리 한인들 마음속에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그 기여나 음? 또한 같이 어울리고 화합하라는 그런 노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약간 마음속으로는 나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식들 열심히 해서 백인들과 아, 같은 그런 그 성공하는 사람일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커뮤니티랑 화합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같이 어려움에 네. 동참하고. 아, 그래서 그때 그게 방향이 틀어지고 한국 때 몇 개요? 음, 2,900개, 3,000개 같다는 점포가 불타고 음, 수많은 희생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이후에 우리 한인들도 많은 깨달음이 음, 있어서 그 이후에는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많은 커뮤니티하고 네, 화합하고 후원하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네, 아직도 많이 가야 되지만 네, 요번에 블랙 라이브즈 매러를 그 수치를 보면 네, 곳곳에서 네, LA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많은 한인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네, 흑인 커뮤니티와 소수계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모습을 음, 보여줘요. 음, 그래서 요번에 그 결과로 나온 게요. 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네, 요번에 LA 기준으로 그 네, 시위대가 LA 윌셔가 음, 올림픽가를 많이 통과를 해요. LA 네, 다운타운하고 웨스트 LA라고 연결되는 하운타운을 네,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지금 보고된 거는 그랬군요. 영사관에 보고된 게 뭐 한 네, 네, 열 네, 몇 개, 20개 미만이고 네, 한인에 네, 보고된 게 한 50개 정도. 네, 급격한 피해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소수계인데 네, 함께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 그리고 네, 인종차별 문제에서는 네, 절대로 우리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음, 우리는 라우링, 네, 폭력이나 방화나 약탈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반대하지만 네, 사회 구조 문제에 목소리를 내서 개혁하는 건 함께한다는 목소리를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시위에서 저도 나갔을 때 네, 흑인들 몇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네, 연설이 아주 압권입니다. 어땠나요? 그 흑인 여성분이 나오더니 네, 저는 지금까지 잘하면서 네, 그 한국인들을 봤을 때 코리안들이 음, 돈만 버는 음, 돈만 돈벌레? 버는 돈벌레 같이 보였는데? 생각, 네, 예, 애니멀, 예. 그랬군요. 그리고 너무 후하게 보였다. 그 네, 주변에는 관심을 전혀 안 갖는 성공지상주의에 특히 돈만을 네, 추구하는 사람들로. 그런데 정말요? 그 당시에 그 그렇구나. 윌셔가의 라디오 코리아 앞에 광장에서 네, 모였거든요. 네, 저희가 네, 한인 주체로 한 음, 1,000여 명 가까이 모여 시위가 있었는데 많은 네, 흑인들, 히스패닉도 함께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음, 한국인의 이미지가 180도 틀려졌다. 음, 180도 틀려졌다. 그래서 다른 흑인이 또 나와서는 내가 이제 한인들의 음, 이러한 모습에 눈물이 나온다. 어, 어?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한국을 가봤는데 네, 한국이 그동안 말로 했던 한국이 아니더라. 정말 알았군요. 한국이 선진국이 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촛불혁명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네, 와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번 시위를 통해서 알았다. 한국인들이 그건 네, 한국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 있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렇게 사회 구조적 문제에 이제 동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동질감을 느낀다. 아주 뭐 하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메시지는 정확하게 내야 돼요. 네, 절대로 약탈과 네, 방어와 폭력, 네, 이런 이 사회구조적인 시위를 빙자한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음, 지금 구조적인 사회구조의 문제, 제도적인 이런 차별화, 네, 차별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우리의 함께 목소리를 낸다 하는 것들을 네, 요번에 보여주게 된 하나의 계기였고 네. 저는 이게 감사한 게 많은 주요 미국의 도시에서 벌어졌다는 게 아, 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네, 깨어가고 있다 그런 아, 증거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여집니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흑인들도 또 많이 또 성숙해서 한국과 흑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같이 레벨업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는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거 좀 이따가. 네,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들 후보들이 이렇게 그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라는 아까 뭐 50명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걱정이 돼요. 이번에 그 한국인들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강화당을 찍어야 되는지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분분하더라고요. 특별히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에 이기면 한반도 문제든 또 미국 내 경기 문제든 과연 좋으냐. 뭐 트럼프가 원래 경제인이니까 더 계속 잘하지 않겠느냐.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걱정이 좀 되거든요. 정말 네, 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사실 네, 미국이 뭐 문제, 뭐 경제 문제, 네. 또 뭐 교육 문제, 헬스케어 문제 여러 문제로 이제 네, 굉장히 네, 시끄러운데 네. 우리 한국한테 가장 관심 대선 이후에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그거 제일 거냐. 첫 번째로 정말 우리의 중요하죠. 최고 관심. 네,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네, 네, 한국에서도 그 한반도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좀 저도 지금 우리 장피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네. 한국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좀 좀 오해나 잘 오해? 모르는 부분이라고 궁금해하는 생각해요. 거죠. 믿지 네. 못하고. 특히 네, 민주당 바이든 후보나 네, 바이든 후보를 둘러싼 음, 그런 그렇죠. 그 정책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잘 잘 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네, 예, 신문 기고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 정말로 음, 기여한 게 꽤 있어요. 네, 저는 네, 어느 당을 지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네, 북한 핵 문제는 네, 미국에서 그동안은 음, 선순위가 아니야. 아, 후순위였어요. 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 후순위였던 북한 핵 문제를 네, 선순위로 끌어들여가지고 흥행몰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북미의 중요한 회담들이 있었던 게 이제 3번 정도 있었다고 크게는 보이지는데 그게 이제 네, 93, 94년도에 네,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핵 네, 회담이 이제 시작된 거. 그리고 네, 2003년 이후에 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육자 회담이나 막 네, 이렇게 네, 네,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근래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과 정상 간에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다 어느 정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네,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모로 또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 북핵 문제를 선순위로 끌어들이면서 그 탑다운 방식으로 시도한 네, 그러한 네, 대통령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실패 자체도 네, 지금 존 볼턴이라든가 이런 네오콘을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의 주류, 네,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이스태블리시먼트에 속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아니죠. 완전 2016년에 비주류, 선거 때도 그렇죠. 정치인도 예, 아니었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네, 어쨌든 워싱턴과 뉴욕의 그 이스태블리시먼트 네, 그리고 금융 언론의 음, 기득권자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지속성이 없었고 좀 네, 너무 이게 왔다 갔다 너무 하고, 그 비즈니스적인 네, 그런 딜을 위주로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은 문제를 많이 갖는 건데 네, 어쨌든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네, 이기로 봤을 때도 네, 그 트럼프 사위인 제랄드 쿠슈너 그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네,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수단, 바레인, 뭐 아랍에미리트, 수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는데 네. 큰 역할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음 음, 다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었으면 네. 외교 1순위는 북한과의 핵 타결이다. 그래서 아, 굉장히 여기에 탑다운해서 밀어붙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2기가 되면 여러 가지 국내적인 정치 음, 이슈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근데? 당연히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이자 어쨌든 아, 전쟁이 아직도 정전 상태에 있는 이 국가하고의 네네네. 회담을 이뤄내는 거는 노벨 평화상 주죠, 몇 개. 어, 저는 이번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중요 의원들도 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만약 한반도 그래요.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아,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 된다고 저는 아,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트럼프 그 정도로 대통령, 한반도 아, 네. 자꾸 오디오가 살짝 끊어지는데, 아무튼,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모두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네, 한반도 평화의 이슈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한국은 네. 옛날에 못 살고 뭐 가난하고 이렇게 뭐 조용한 등불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음, 7위, 음, 10위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네. 나라가 아직도 분단의 대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북아는 전 세계 경제력과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문화의 어떤 중심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엄청. 음,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했고요.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을 봐야 돼.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요. 모르시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일단은 단임을 조건으로 나온 대통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임, 다짐이요? 다짐? 단임, 단임. 단임. 아, 단임 대통령.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네. 보통 미국은 대통령을 중임. 재임까지는 네. 이게 재임, 중임, 재임.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하는 있잖아요. 거를 조건으로 대부분 나와요. 네. 단임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세 번인가 뿐이 없다고 제가 그래요. 알고 몇 번 어. 안 돼요. 단임을 한 네네네네. 경우가. 네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 단임을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약점이에요, 캠페인. 약점이겠죠. 예, 부통령도 그래서 트럼프 중요하고. 대통령이 네. 공격하는 게 슬리피조라고 얘기하는 게 네네. 나이가 8세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뭐죠? 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막, 엄청나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안 다닌다고 지금 이거에 또 약간의 아,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네. 조금씩. 이미 네. 이제 선거에 마음을 굳힌 사람이 지지자를 결정한 사람이 90%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비교가 될 정도로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얘기해요. 네. 자기는 트랜지션 캔디디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환기 후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통령 후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 부통령 음. 후보가 중요한데 네. 그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명자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분석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이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하고 네. 미국 그 주요한 미국 그 외교협회에서 보낸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굉장히 네. 중요한 말을 하는데 첫 네. 번째가 네. 트럼프 대통령과 어, 음.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러브레터 보내는 시기의 레토릭, 네. 그러니까 뭐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그건 아무 음. 효과 없다. 어? 두 번 어? 북한을 비핵화는 자기도 꼭 해야 된다. 북한을 아. 핵보유 인정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부통령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근데 네. 요 말만 보면은 네. 굉장히 강경책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말이 아니라 네. 그렇지만 하면서 그렇지만 but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네. 미국이 지금 하듯이 네. CVID처럼 네.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만 강요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음. 분명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북한이 스몰하지만 음. verifiable한 검증 음. 가능한 음. 단계를 내놓는다면 음. 미국은 네. targeted sanction relief 즉 음.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 북한이 아. 제시했던 스텝 바이 스텝 그걸 단계적 하겠다고. 해법을 어. 공유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사실은 다시 이따가 종전선언권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지만은 네네. 결의안에 대해서 네. 지금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주로 네. 민주당이에요. 네. 거의 100%가 네. 50명 가까이 사인했는데 네. 거기 외교위원장 후보 네. 브레이 셔먼, 네. 그리고 음흠. 호아킨 카스트로 3명 다 사인을 해요. 이게 브래드- 무슨 의미? 브래드 셔먼, 그레고리 믹스, 그다음에 호아킨 카스트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뉴욕, 그죠? 이렇게 다 세 명의 캘리포니아, 후보가 뉴욕, 텍사스 네, 텍사스 세 명이 다 사인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오바마 정부의 음, 그 전략적인 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반도 공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우려하시는데 네,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을 누구죠? 브레이 셔먼 의원하고 앤디 김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K 2020 코리아 네. 피스 포럼에서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합니다. 네, 하셨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네, 더 적극적이고 음, 굉장히 신속하게 음, 대북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브레이 셔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외교위원장이 되면 네, 대북 의회 사절단을 파견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갈 거다. 그런 의회 오. 최초가 돼요. 오, 그렇네요. 그리고 평양 연락사무소를 네. 개설할 거다. 어,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네. 워싱턴 DC에 음,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 과정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네.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더라도 네.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한반도의 이슈는요. 네, 북핵 이슈는 이제 미국의 후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10월 10일 날 북한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을 때 네, 화성 16호로 이제 추정되는 커다란 ICBM을 또 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페이크다 아니다. 네, 뭐 진짜 많은 논쟁은 있지만 네, 북한은 지금 어쨌든 핵 기술과 네, 그 운반수단, 미사일 운반수단의 기술을 엄청나게 전진시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미국이 이거를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그 대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을 중국 편으로 넘긴다면은 그건 그렇게 외교를 못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미국의 외교 당국자라면 우리 그러니까 한국 저도 그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연방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했던 게 네, 우리 한반도나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미국 연방에. 저희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는 연방 의원들이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 그거를 모릅니다.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였다는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거 잘 몰라요. 개념이 그죠? 없는 거죠. 뭐 관심도 없고.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한국말을 쓰지만 한국 남한하고 틀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였고 얼마나 하나가 되는 걸 갈망하는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중의 역사도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중국의 침략의 역사에 있었는지 한일 관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하고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노략질을 하고 이런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하고 다퉈왔는지 싸워왔는지 네, 네. 한중일 관계 또 북한 노동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인연이 있는지 아, 예? 그 민생당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1900년대 초에 네. 북한이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김정일 이런 역사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네.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저기 중국의 무슨 네. 동생이고 뭐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또 그런 줄 알고 북한이랑 중국이랑은 그냥 사이가 좋은 예. 줄 알고 또 남한 사람들도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저도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지만 네. 저는 미국이 정말 진정한 평등한 동맹이 돼서 네. 한반도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진정한 동맹 관계가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일본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일본은 미국을 쳐들어간 나라예요. 일본은 언제든지 얘들이 힘이 세지면 하와이 다시 우리 땅이라고 할 나라인데 그럴 애들이죠. 네. 우리나라한테 그랬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저기 또 그 남사군도 다 자기네 뭐 남사군도 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요? 다 영유권 분쟁이 센카쿠 열도죠. 센카쿠 열도가 엄청나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미국의 일본의 어쨌든 그 침략 근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러한 대결을 같이 해왔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느 나라나 전쟁이나 대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의 이러한 그 어떤 경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대결을 해야 된다면 굳이 북한을 중국 편으로 넘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없죠. 슬기롭게. 그렇죠. 남북미, 저희가 남북미가 같이 경제 동맹이라도 맺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러려면 남과 북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미국의 슬기로운 어떤 정책 결정자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간에 이렇게 그 경제 분쟁뿐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책임 공방까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그런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어쨌든 그 현실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저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가 주장하는 게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회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공외교는요. 제일 밑에가 뭐가 있냐면 그냥 그 일반인 접촉에 우리가 그냥 막 옆집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화 교류하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문화 공공외교라는 게 우리가 K-팝이든 K-드라마, 우리가 뭐 이게 뭐 한류, 뭐 K-스포츠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식 공공외교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학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정책 공공외교인데 거기에서 평화 정책 공공외교. 근데 정책 공공외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들이나 외교관들 이분들이 그 각 정부를 상대로 했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동포들이에요. 그 나라 동포들이 유권자로서 후원자로서 미국의 주류 의원들 목소리를 전달했을 때 그 의원들이 그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미국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작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이전까지의 시대에는 뭐 이념 갈등, 그다음에 냉전 시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전쟁터로 돌변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지만은 지금 21세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오히려 평화를 킵하려는 이런 한국민 특유의 이런 성향을 전 세계에 알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가가치가 돼서 거기가 더 교통의 요지가 되고 문화 컨텐츠가 있는 곳으로 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오디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하냐. 근데 이제 이 종전선언을 꼭 이렇게 후보들이 다 지지해 주셨고 또 이러한 공공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압력 또 홍보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종전선언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2017년까지 뭐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아주 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아주 뭐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하면서 전쟁 뭐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안 좋은 상태에다가 정말 한국 우리 정부의 문 대통령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가운데 북한이 화답을 했죠. 평창올림픽에 전격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화해의 무드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회담 열리죠. 또 9.19 평양회담 열리죠. 그리고 또 6.12 싱가포르 회담 열리죠. 또 그 넘어가서 하노이 회담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짬짬이 또 우리 판문점 회동도 열리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뚫릴 줄 알았어요. 북한 비핵화 단계적으로 막 딱딱딱 되고 남북이 열려서 개성공단도 열리고 철도 도로도 연결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 회담이 열린 거 보면은 많은 부분에 또
미국도 북한을 접촉할 때 네. 북한이 좀 어려우니까 네네.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음, 뭐 경제적인 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음, 보상을 좀 해주면 이렇게 한다. 네네.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서 보면 북한이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면 네. 지금 북한은요 네.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수해가 나고 또 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본인들의 무역이 90% 이상 차지하는 중국 국경을 제일 먼저 봉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전 네. 세계에서 국경 봉쇄를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코로나를 네. 방역한 거. 그래서 그 많은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우리 이제 자력 강성한다는 모토하에 그냥 다 네. 닫아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니까 네. 북한이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이 남한 당국의 지원, 뭐 음, 미국의 지원, 또 네. 미국이나 한국의 그 민간단체, 대북 구호단체 지원들 다 노를 하고 있어요. 안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네. 그러면서 그냥 그 배를 굶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네. 자력강상 그 음,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 네. 북한도 원하는 거는 사실은 지난 그 모든 합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네. 북한은 그래도 그 동창리, 풍계리 음. 모든 시설 파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약속했던 유해 네. 송환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네. 성의를 많이 보내고 조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받은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그 시큐리티죠. 그 레인 security. 시큐리티, 네. 그 정권의 안정과 그렇죠. 그 시큐리티. 네. 그래서 그 체제 보장에 대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판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네. 뭐그 종이장 하나 아니냐, 형식적인 거 그렇죠. 아니냐. 네, 네, 네. 그거보다는 바로 평화조약을 그냥 맺는 게 좋다. 네, 네. 근데 평화조약을 하자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군 주둔 문제, 또 유엔사 음. 문제, 여러 가지 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또 반대하는 보수 네. 쪽에서는 네.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좀 가볍게 여기던 분들도 네. 지금은 정말 그 상호 간에, 필요하구나. 북미 간에 네. 또 남북 간에 네. 그 신뢰, 음. 조그만 신뢰의 어떤 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네. 김경애 위원께서 아마 발의해서 네. 7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북한이잖아요. 네. 우리 네, 한국은 그렇죠. 아니에요. 실질적인 당사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당사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남북미 중에 종전선언이 중요한데 특히 상징적으로 아. 미국이 거기에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네. 지금 연방의원 의회 차원에서 네. 50여 명 가까운 종전선언 결의안에 사인한 거는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미국도 네. 작년 말에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미국 국민의 67%가 네.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 음. 그리고 그 평화 회담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아. 우리 한국의 한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듯이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네.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네, 네, 우리 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 것도 그래서 없고요. 네.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어서 네. 이러한 그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은 지금이 굉장히 큰 중요한 기회이고 네. 또 그 당면 과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아까 드리고 싶었던 질문. 어쩌다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셨나? 그게 참 궁금해요. 사명처럼 시작하셨나? 갑자기 돌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공공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참. 나름대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네. 조국을 위하여 국적을 포기한다. 네. 아, 그래요? 그죠? 저는 미국에 계신 많은 영주권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특히 조국의 평화와 네. 조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네.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시민권을 통해서 미국의 유권자가 됐을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내 조국의 국적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사실은 국적을 저는 이제 미국에 네. 늦은 나이에 이제 MBA 그 경영대학원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네네.
뭐 대학 때는 제가 84학번이니까 그때 격동의 시대였지요. 사실 네. 60항쟁의 저희 뭐 주역이지요. 네. 정말 저희들 온몸에 체류탄 파편이 없는 그러셨구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뼈가 부러지고 네. 파편투성이겠지요. 네. 네. 그렇지만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들 분연히 일어났고 많은 청년 학생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네. 시민들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6월 항쟁이 성공이 돼서 네. 사실 6월 항쟁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는 네.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네. 여행이 자율화가 되고 네. 노태우 대통령 네. 때 네. 또 김영삼 대통령 때 뭐 네. 금융실명자가 되고 네.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사회가 혼란이 온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많아지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니까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네. 우리나라 GDP 이 네.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전두환 정권 때 2,000불, 3,000불에다가 네. 이제 60항쟁이 성공하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네.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5,000불, 8,000불, 10,000불 네.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네. 저는 우리가 자유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창의성이 뛰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저도 일하다가 그냥 역사는 스스로 발전하겠지. 그냥 민주화 이뤘으니까 네. 역사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이거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네. MBA 공부를 하러 왔는데 늦은 나이에 네. 그런데 한국을 다시 보니까 그때 조금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려는 네. 그런 많은 조짐들이 있어서 고민이 네.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시금 이제 2000년 초부터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황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독수리의 눈처럼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네.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서 또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뭔가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가장 큰 본보기가 이제 우리가 에이펙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네. 유대인이 네.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는 단체, 네. 그 유대인 단체 네, 에이펙을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에이펙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600만 명 되는데 네, 그 네. 600만 명이 미국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에 하면은 정말 거기에 미국의 연방 상하원 535명 중에서 4분의 3이 오고 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오고 네. 부통령까지 오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 있는 단체인데 미국에도 250만 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우리도 꿈을 꿔보자. 그 못지않은 네. 못지않은 인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지력, 우리의 네. 참여도는 너무나 낮았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한반도는 분단의 상황에 있고 네. 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굉장히 주요한 정책 결정에 따라서 네. 이게 움직이는데 네. 우리가 미국의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네. 교육을 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네. 그 역사를 왜곡하고 내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함께하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로비스트가 돼서는 안 되고 네. 로비하는 분들은 국제적인 이슈, 기업의 로비, 수많은 로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네. 평화의 이슈는 네. 우리 유권자로서의 함께하는 목소리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5, 6년 됐는데 그걸 실행한 게 이제 4년 차 된 거고 네. 지금 이제서 500명이 됐는데 네. 저는 이 500명이 이름을 K팩으로 같이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미국 네. 전역에 이 뜻을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갔을 때요. 네. 우리도 진정한 한미동맹 속에서 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정말 우리의 우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네. 한편으로 네. 네. 한국 국민들한테 네. 우리 미국을 정말로 올바르게 알리는 거예요. 네. 미국이 멋있는 나라구나. 한국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미국은 정말 그쵸.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는 나라구나. 미국의 연방의원들 멋있구나. 미국은 이렇게 안 좋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이 인식을 바꿔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 올바른 배경과 네. 그 가치와 네. 그리고 그 있던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네. 동포들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고요. 네네. 또 저는 저 혼자로서만 있으면 절대로 되는 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직가요 활동가로서 사람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는데 힘을 쓰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모으는 진정한 어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 각 지역에.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사명 같으세요. 제가 이 선즈라디오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게스트로 섭외를 하지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처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최강철 대표님도 준비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K-PAG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짧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너무 힘드시니까 말씀해 주신다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는 양적으로는 네. 사실 양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질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가치, 네. 민주주의 가치에 함께 네. 동의하는 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끊임없이 네. 미국 연방의원들께 저희 목소리들을 네. 전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서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몇 네. 년 안에는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네. 그런 일 속에 저희가 네. 자그마나마 힘을 네, 보탤 수 있으면 자그마한 힘을 보태는 그런 네.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네. 거 금방 네네네. 통화하다가 네네. 그 케이티 포러라는 그 어바인의 백인 여성 연방의원이 네. 종전선언을 수행한다고 전화. 네, 지금 그러셨군요. 보좌관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분 노력했는데요. 네네네. 이거 몇 달 동안 집중해서 더 노력을 해서 네. 오늘 그래서 50번째 진짜 50번째 오늘 특종입니다. 소식 선수라디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한국인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 속성, 근성, 민족성이 21세기에는 정말 글로벌리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이 크게 그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서 힘을 보탰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이겨서 부통령이든 또 바이든이든 구체적인 북한 문제에 조금 더 이렇게 막연하게 뭐 북핵 포기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포지션을 가지고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대선 지켜보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서망합니다. 네, 최강실 대표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선 끝나고 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저희 그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려도 되나요? 제가 여기에 자막으로 다 넣었어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다 나옵니다. K-PAG 넷입니다. 로고까지 딱 넣었습니다. 멋있죠? 이쁘죠? 그렇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네. 스페셜하게.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선즈라디오 어떠셨나요? 보시는 분들 좀 길었어요. 길었지만은 또 오디오가 살짝씩 끊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 발바닥이 땀나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 계시고 또 K-PAG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회 또는 평통 또 그 이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공외교를 위해서 네 열심히 뜁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지금 막 땀이 납니다. 왜냐면은 오디오가 살짝씩 이렇게 조금 그거 돼가지고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땀이 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 계속 매 순간 시도를 하는 선즈라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